어쨌든 간에 다시 보기 한번 끊고, 경기 수가 많은 거에 비해서는 분석할 게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축구가 10경기, 오늘 10경기가 있는데 한번 가볍게 보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맨시티 브랜트포드 말고 아리날 첼시, 이 경기는 당연히 첼시 승을 일단 봅니다. 근데 뭐 짧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클럽 월드컵이에요. 남미 쪽에서 치러지는 건가? 아무튼 잘은 모르겠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잡을 만한 경기고, 이거 마인승 찍기는 저는 조금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요. 일단 토마스 투헬이 코로나 때문에 합류가 안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첼시도 전체적으로 이게 결국 이기는 경기를 할 거지, 이 경기에서 뭔가 때려박고 그럴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선수들의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아 보여요. 뭐 마운트나 막 요런 애들이 불투명 사이즈인 걸로 좀 보이거든요. 리스 제임스도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냥 뭐 일반승 공짜라고 생각하고 찍는 게 저는 좀 마음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뭐 요걸 핸디로 건들겠다 생각하면은 저는 그래서 마인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70승 70 마인 쪽 이렇게 보고요. 근데 제가 또 아직 구력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승부는 웬만하면 좀 자제하려고 해요, 랩이. 조금 더 이게 좀 된 다음에. 어쨌든 두 번째 경기로 이제 발베이크 대 알크마르 이 경기인데, 요거는 컵 대회입니다. 요거랑 이제 아약스랑 비테스의 요 경기는 이제 컵 대회고, 요거는 사실 알크마르가 어쨌든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고 부상자도 특별히 없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를 보기 조금 빡센 흐름이 있습니다. 발베이크 쪽을 보긴 빡센 흐름은 있는데, 어쨌든 발베이크도 최근에 꾸준하게 좀 득점을 해주고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무승부가 뜨면서 이제 또 알크마르 일반승이 부러질 가능성은 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승패로 접근한다면 그래도 알크마르를 찍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만약에 좀 불안하다라고 해서 좀 언어바로 돌리고 싶은 분들은 저는 그래도 오바 쪽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오바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발베케가 어쨌든 계속해서 득점을 해주고 있고, 이게 또 컵 대회인 부분까지 좀 고려했을 때는 다득점으로 좀 이어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불투명에 떠 있긴 한데, 뭐 출전 여부는 애초에 컵 대회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알크마르도 부상자가 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애초에 컵 대회라서 로테이션은 돌아갈 거고, 그런 부분을 뭐 감안하고 배팅해야 되는 거고, 라인은 못 보니까. 그래서 뭐 굳이 간다면은 어쨌든 요런 느낌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아약스 대 이제 비테스의 경기인데, 비테스 같은 경우는 거의 풀이에요. 거의 풀이고, 아약스는 뭐 스테켈렌브루크 뭐 키퍼나 뭐 진작부터 빠져 있었고, 오나나도 이제 좀 피로도 때문에 출전이 좀 힘들어 보이고, 뭐 흐란베르 뭐 이런 애들이 좀 출전을 못하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화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선수들은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물론 주말 경기에서 부진했던 공격 쪽에서 자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알레나 이런 애들은 괜찮았는데, 좀 3선자, 2선 자원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인 선수들도 있어요. 다만 근데 이게 맨시티처럼 핸디가 2.0이면 저는 거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1.0이거든요. 요 정도는 그래도 아약스 찍어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배당이 상당히 낮아요. 낮지만 그만큼 좀 나름의 안전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비테스 같은 경우 그리고 경기를 치를 때 팍 무너지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거는 아약스가 제 생각에는 일반승은 무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BTS가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아 보여서 좀 다득점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나무 오바 홍석 쪽까지도 만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우 나무 홍성님 또 홍석 만원. 만원.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우 이렇게 후원을 요즘 자주 해주시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레미님 알겠습니다. 케이아지님 어서 오시고, 다음 경기 이제 맨시티 대 브랜트포드. 좀 그나마 이 리그 경기로 와가지고 분석할 만한 경기들을 이제 분석해 보면은, 컵대는 사실 분석이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약간 감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A매치도 그렇고,
이 경기를 한번 분석 들어가 보면은 일단 맨시티는 제수스가 못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불투명 사이즈긴 한데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맨시티는 요 정도밖에 빠지는 걸로 안 보이고, 이제 브렌트포드는 장기 부상 중에 이제 요르겐센이나 포수가 빠지는 걸로 보이고, 위사나 뭐 은베우모 그리고 에릭센이 이제 왔잖아요. 에릭센 같은 경우는 못 뛴 기간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이거는 당분간 그냥 아예 못 나온다고 보는 게 맞아요. 너무 이제 세리에 있을 때는 아예 출전이 불가했어요. 그 심장이 뭐 달고, 제가 그쪽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달고 있었는데, 세리에는 그거 달고 있으면 아예 출전이 안 돼가지고, 에릭센은 최소 제가 볼 때 한 2주 정도는 못 나올 걸로 보고, 오늘도 못 나온다고 봅니다. 뭐 공격 쪽에 은베우모나 뭐 위사 같은 경우 오늘 출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맨시티 같은 경우 사실 휴식기 직전의 흐름만 놓고 보면은 별로 안 좋았어요. 생각보다 1인데, 이건 사실 맨시티의 전력 자체가 워낙 세가지고 상대팀과의 갭이 크니까 그런 거지, 맨시티만 딱 놓고 봤을 때, 상대팀을 두지 않고 맨시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운도 좀 따라줬고, 아스날전이나 이런 경기들에서 운도 좀 따라줬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았는데, 뭐 잭 그릴리시 요즘 요거 많이 먹잖아요. 여기에 뭐 라인 스털링이 항상 날려주고 있고, 뭐 리아드 마레즈 차출에다가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이게 좋지 않았으면 뭐 브런트 프렌이나 뭐 햄문 쪽 아니냐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프렌을 일단 뺄게요. 2점차 이상은 봅니다. 햄문 쪽을 볼 수 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브렌트포드가 상당히 이제 잘 무너져요. 잘 버티다가 이거 브렌트포드 잘하면 일 내겠는데 하다 한 골 먹고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이 경기는 조금 배팅하기에는 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은 약간 동전 던지는 느낌이에요. 이 경기를 결국에 헨승이 햄무 쪽으로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언어만 당연히 언더오버밖에 없지만, 저는 요 4개 전부 다 동전 던지기 같아요. 이 경기는 분석적으로 뭐 할 수 있는 느낌보다는 그냥 찍는 겁니다. 그냥 찍어서 가는, 이 경기를 만약에 간다면 저는 안 가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어쨌든 간에 그 브렌트포드에 좀 무너지는 부분을 좀 그래도 생각을 했고, 맨시티 같은 경우가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휴식기 직전에 사실 부상도 좀 있었고, 뭐 케빈 데런보이라이너가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컨디션에 대한 이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어요. 카일 워커도 중간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00% 전력도 조금 아니었었고, 일정도 빡셌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 어쨌든 100%의 좀 컨디션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브렌트포드가 지난 에버턴전에 보여줬던 그런 경기력을 예상한다면은, 그래도 찍는다면은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기, 노리치 대 크리스탈 팰리스. 상당히 여러분 눈에는 개똥 경기 같아 보이지만 저는 이 경기가 좀 궁금하고, 이 경기는 아마 볼 것 같은데, 일단 노리치 같은 경우 팀쿠르 골키퍼, 그리고 이제 소렌슨이 여전히 좀 빠지는 걸로 보이고, 오모바미델레 수비 쪽 자원이 복귀 가능성이 있어요. 이름 너무 기니까 빼고, 여기에 이제 캬박, 수비 쪽에 캬박이나 뭐 루프 이런 애들이 불투명인데, 제일 중요한 선수는 어쨌든가 저 사전트라고 생각합니다. 컨디션이 약간 질병 관련이라고 하는데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감기나 뭐 비슷한 거에 걸린 것 같은데, 사전트가 어쨌든 불투명에 지금 떠 있는 부분이 노리치의 좀 가장 큰 고민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실 그렇게까지 뛰어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가 분유 버프를 받았어요 중간에 한 번. 구고맹 앱가수 에드벌룬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24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알람을 어떻게 나중에 하겠습니다. 좀 어쨌든 분유 버프 한 지난달 중순인가 초인가 출산을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 상당히 좋은 경기력과 바로 이제 멀티콜 꼽아 놓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오늘 질병 때문에 이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서, 어쨌든 팬가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리치가 지금 고민이 있을 수 있겠고, 다행인 점은 오늘 경기 그래도 복귀자들이 좀 있긴 해요. 미드필더 쪽에 이제 그동안은 좀 누구야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네, 길모어나 아니면은 놀먼 이 수비형 미드필더 쪽 자원들이 계속해서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리치가 확실히 중원에서 힘이 많이 딸렸었고, 노리치가 2연승이에요 최근에.
근데 경기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2연승 할 만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와포드전 3대0? 저는 이거 말도 안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노리치가 3대0으로 이길 만한 경기 절대 아니었어요. 저는 1대0으로 이겨도 와 이걸 노리치가 이거 할 만한 경기였는데 이걸 어떻게 한 골 넣더니 와포드가 자멸 때려가지고 3대0으로 이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리치 2연승이 이게 노리치가 상승세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렇다고 오늘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가 잡는다는 것도 조금 쉽지 않은 게 불투명에 떠있는 선수들이 좀 많습니다. 자 하나 이제 수비 쪽에 톰킨스는 뭐 사실 필요 없습니다. 수비 쪽의 자원인데 이게 메가더, 쿠야테 이 핵심 미드필더 자원들도 불투명. 쿠야테는 아마 이제 네이션스 관련 이제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못 나올 것 같고요. 톰킨스도 안 뜰 것 같고 자하나 메가더는 출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의 문제는 이 팀이 비에이라 감독이 오고 나서 팀 컬러가 바뀌었잖아요. 점유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벤테케도 이제 안 써요. 안 쓴 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원에서 이제 벤테케 같은 경우는 그냥 역습 때리고 크로스 올려서 헤딩 박는 유형이지 뭔가 중원에서 받아주고 내주고 이런 유형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 스타일이랑 안 맞아서 교체로 씁니다 후반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홈에서는 어느 정도 돌아가거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근데 원정 포지션 오면은 물론 보통 요 정도 사이즈 팀이 원정에 오면 항상 좀 밀리는 경기들 좀 종종 있어요. 홈에서는 뭐 홈발 받고 이제 좀 하지만 원정에 오면은 본인들이 잘하는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잘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찬스도 덜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에는 저는 승패는 무승부 아니면 크패를 같은데 좀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뭐 햄무 무보기에도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일단은 패스를 했고요. 그나마 좀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로는 언더 봅니다. 어쨌든 노리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2연승이나 뭐 분위기를 탄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개뽀록이다. 여전히 다시 개떡 같은 공격력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추가로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트가 또 결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고 크리스탈 팰리스도 이게 노리치가 어쨌든 중원에서의 선수들은 돌아온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을 가져가는 데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굳이 따지면 언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크리스탈 팰리스도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 중 하나고 득점을 하기 특히 어려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더 1대0 아니면 0대0 1대1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언더 나쁘지 않아 보인다 라고 보고요. 세 번째 경기 토트넘 대 사우샘튼. 이 경기도 사실 이 경기가 저는 조금 애매해요. 이거를 사우샘튼 풀앤볼 만한 경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튼 풀앤볼 만한 경기는 아닌데 토트넘승을 강승을 볼 만한 경기는 또 아니에요. 근데 이게 토트넘승을 안 볼 만한 경기는 또 아닙니다. 약간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제 눈에는 약간 계륵 같아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뭔가 찍으려면 토트넘 승을 찍는 게 무조건 맞는데 물론 이게 뭐 터진다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뭔가 살짝 쎄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간 사우샘튼이 라인을 높이는 팀이어서 토트넘이 공격적으로는 의외로 사우샘튼의 뒷공간을 잘 패면서 대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우샘튼이 어쨌든 중원에서의 압박이나 이런 강도가 상당히 좋고 오늘도 어쨌든 간에 미드필더 쪽 선수들이 이제 많이 복귀해가지고 대부분의 전력에 있어서 풀이에요. 사우샘튼 역시도 물론 이제 공격 쪽에 불어잖아. 그러니까 빠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메카시 골키퍼, 주전 골키퍼 요 정도의 뭐 좀 누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전력을 좀 잘 유지하고 있는 사우스햄튼이고 토트넘 같은 경우 뭐 불투명자 탄강과 다이어 스킵 이 미드필더 쪽과 이제 수비 쪽 자원들이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은 쎄한 느낌은 있는데 특히나 뭐 영입된 선수들이나 여러 가지로 토트넘이 삐걱거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해요. 경기장 안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손흥민이 돌아왔잖아요. 제가 지난 분석 때도 손흥민의 얘기를 했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 손흥민 돌아온 토트넘의 지금 정도의 이제 좀 흐름과 최근에 그리고 어쨌든 케인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고 미드필더 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적으로 지원이 좀 많이 돼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 승 찌는 게 맞습니다. 분석이 쓸데없이 길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토트넘 승 오바.
오늘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뭔가 엄청 좋아 보이는 건 없고 조금 쎄한 느낌들은 조금씩 전체적으로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기 배팅한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리즈 유나이티드. 이 경기는 일단 부상자 먼저 볼게요. 좀 빠르게 가보면은 레온 베일리, 나칸바, 트라우레, 트레제게 이 차출자들은 불투명하고요. 이제 리즈 같은 경우는 퍼포나 뭐 공격 쪽에 벤포드, 핵심 미드필더인 칼빈 필립스, 리암 쿠퍼가 못 나오는 걸로 보이고, 쇼냐, 하피냐, 샤클턴, 크레스웰 불투명자나 이제 결장자들이 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 베일리가 훈련을 복귀했는데 여전히 좀 못 뛸 것 같아요. 얘는 오자마자 부상으로 시즌 거의 다 날려먹네. 추가로 이제 나칸바 핵심 미드필더도 여전히 좀 계속해서 부상 중에 있는 상황이고, 뭐 차출자들은 불투명. 전력적으로 뭐 안전하지는 않은데 에스턴 빌라가 은근히 스쿼드가 좀 두껍습니다. 물론 메타겟이나 이런 좀 그래도 잘 뛰어줬던 사이즈 쪽에서 꾸준히 해줬던 수비 쪽 자원들이 이탈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펠레페 쿠티니가 돌아와가지고, 돌아왔다고 하긴 좀 그러네. 어쨌든 EPL로 돌아온 건 맞잖아요. EPL로 돌아와서 조금 공격 쪽에 힘을 실어주는 느낌은 분명히 있다 라고 보이고, 리즈 같은 경우는 벤포드, 칼빈 필립스 빠지는 건 크긴 한데 뭐 쿠퍼나 뭐 퍼포 뭐 이런 선수들의 공백은 다른 선수들이 어느 정도 메꿔줄 수 있고, 하피냐는 빠지면 상당히 아쉬울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공격 쪽에 오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거 치고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게 리즈는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이 리즈는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 게, 쉬고 온 리즈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가 추구하는 축구 스타일 자체가 엄청난 활동량과 압박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웨스트햄전 당하신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때 리즈가 원정에서 웨스트햄 상대로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고 뭐 이변을 냈었죠. 그때도 리즈가 쉬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빡빡하고 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정도까지의 힘을 발휘하진 못하는데, 이게 컨디션이 만땅에다가 이제 몸 상태 좋을 때 리즈는 확실히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워낙 많이 뛰니까 상대팀들이 보통 고전하는 흐름이 많이 이어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어쨌든 간에 오바 쪽의 선택지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리즈가 누수가 많지만 그래도 뭐 하피냐나 뭐 호드리고 모레노나 이런 선수들에게도 공격 쪽에 출전이 가능하고, 에스턴 빌라의 수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팀의 수비는 완전하진 않아요. 왜냐면 좀 중앙 쪽으로 좀 좁혀서 수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반대쪽 사이드가 많이 비는데, 리즈 같은 경우가 가끔씩 롱볼로 이제 반대쪽에 많이 벌려주는 경우도 있어서 또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다 보면 양 팀이 조금은 치고받을 가능성이 제 생각엔 좀 높아 보입니다. 아까 뭐 크펠 경기 언더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 경기 오바도 저는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첫 경기 오버는 전 조심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 보여요. 다만 이 경기를 저는 에스턴 승갈 바에는 오바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사실 요즘 부엔디에나 요즘 이런 애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한데 오바 찍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거는 라요 대 베티스, 이거 베티스 승부입니다. 라요는 사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팀이 아닙니다. 저는 약간 이런 뭐 솔직히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런 말까지 하긴 좀 그런데, 갯보록 팀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라요, 약간 울버햄튼 이런 팀들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운도 좀 많이 따르고 일정빨 좀 받고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 이거 라요 구위는 제 생각에 조금 너무 과대평가돼 있어요. 홈에서 이제 주로 약팀들을 좀 많이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흐름을 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좀 못하는 팀들도 이기면 자신감이 붙거든요. 흐름 탄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정이 너무 좋으니까 홈에서 이제 삘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성적 이렇게 엄청 좋고 한데, 사실 그냥 경기력이나 이런 거 좀 강팀하고 하는 거 보면 크게 뭐 좋은 경기라고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거는 최근에 흐름이 좋은 베티스, 이거 컵 경기입니다. 참고로 흐름이 상당히 좋고 상대 전적에서 이게 3무는 지금 컵 경기 포함이거든요.
지난번에 컵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컵 경기 포함 3무인데 리그에선 2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인 경기에서 4연무를 좀 배제할 수도 있겠고, 그럼 뭐 4연무 배제하면 결국 승패로 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거 베티스 그래도 찍는 게 좀 나아 보여요. 어쨌든 지난 경기 베티스 같은 경우도 이글레시아가 벤치에 있고 윌리안 호세가 선발로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경기 이글레시아가 다시 선발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골키퍼 쪽에 뭐 브라보나 사이드백 몬토야 아니면 호아킨 코로나 이런 애들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지만, 라이오도 우나이 로페즈나 뭐 메르켈란즈가 여전히 좀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전력적으로 공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팀 대충 비슷한 사이즈예요. 결국에는 그냥 잘하는 팀이 이기는 사이즈거든요. 저는 라이오가 앞으로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제가 볼 때 이거 한 자리 순위, 물론 이건 컵대회지만 한 자리 순위 뭐 마감하기 좀 빡셀 걸로 봅니다. 그런 좀 흐름도 좀 감안했을 때는 배당적인 메리트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주력감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주력감은 아닌데 어쨌든 찍어볼만 하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코파델레 아마 8강일 겁니다. 코파델레 아마 8강일 거예요. 8강 제가 알기로. 어쨌든 간에 다음 경기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하신 경기가 나오네요. 코파델레입니다. 코파델레 경기인데, 일단 AC 밀란 대 라치오, 또 강팀끼리 이게 붙게 됐어요. AC 밀란은 둘 다 이거 지난 경기 묵히고 올라온 애들 아니야. AC 밀란은 어디야, 제노아 상대로 이제 연장 갔고 홈에서, 라치오가 삼프도리아 상대로 연장 갔었나? 제가 얘네 둘 다 가서 엿먹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상. 어쨌든 간에 뭐 결장자를 먼저 볼게요. 레비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발로토레, 수비 쪽에 키에르, 여기 이제 토모리가 불투명인 것 같아요. 뭐 에시밀란 요 정도 공백이 있고, 라치오 같은 경우는 풀입니다. 아체르비 빠진 거 아쉬운데 빠져있는 기간이 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라탄, 레비치, 뭐 키에르, 토모리 불투명 요 정도 빠진 에이시밀란보다는 우디네세였죠. 참 우디네세. 뭐 이거 4강이에요? 제가 알기로 4강 아닐 텐데. 4강이에요? 이거 8강일 겁니다. 아마 이거 8강일 거예요. 제가 저번에 아탈란타도 그때 어디야, 스페치아였나? 그때 뭐 계약살 경기가 있었고 피오렌티나도 이겼고 유벤투스 이겼고 사솔로도 1대0으로 이겼었잖아요. 그게 16강이었고 요게 아마 8강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기는 사실 AC밀란이 지난 인터밀란과의 더비 경기에서 원정에서 무려 승리를 따냈어요. 질라탄 레비치 빠진 상황에서도 지루, 올리비에 지루가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뭐 좋은 경기를 좀 했다고 보기엔 조금 쉽진 않은데, 코파델레, 맞네요. 어쨌든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나름대로 질라탄이 없는 상황에서 지루가 제 역할을 해준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경기는 다 지워버리고, 저는 이거 AC 밀란 승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위험해 보여요. 어쨌든 라치오가 사실 사리 감독의 축구 같은 경우는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즌 초반이나 이렇게 사이즈에서는 라치오가 이변도 많이 났었고, 뭐 그런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랬던 상황에서 점점 시즌이 치러질수록 선수들이 많이 좀 적응을 하고, 확실히 수비 쪽의 안정감이나 아니면 좀 짜임새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라치오 경기를 보면은 확실히. 원래 이전 같은 경우는 좀 미드필더와 수비진과의 이제 거리나 이런 조절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가 많이 털리고 좀 무너지는 경기들도 종종 있었는데, 최근에 라치오는 조금 그래도 확실히 많이 폼이 올라온 걸로 보이고, AC밀란이 지난 인터밀란 상대로 이겼다고는 하나, 저는 경기력적으로는 솔직히 AC밀란이 졌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렇다고 라치오가 이긴다고 보기도 조금 쉽진 않거든요, 원정 경기에다가. 근데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그래도 높지 않을까 싶어요. 뭐 리오넬 꺼빈이 무 가자 하시는데, 저도 무승부 가능성이 그래도 은근히, 이게 뭐 무가면 또 연장인데 무 가능성이 조금 그래도 높지 않을까. 굳이 뭐
각각으로 AC밀란 승 아니면은 승무패 확률을 각각 보면은 굳이 따지면 그래도 AC밀란 승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이게 풀엔으로 접근하면 어쨌든 이렇게 묶이잖아요. 이러면은 저는 풀엔 쪽의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엔 쪽에 굳이 따지면은 확률적으로 한 6대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대4.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일단은 라치오 풀엔 쪽을 보고요. 2.5 기준 오버까지 봅니다. 2.5 기준 오버까지 역시나 좀 다득점으로 좀 치고 받을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높지 않을까 싶은데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주력으로 찍을 만한 경기는 조금 아니고 부주력 내지 아니면 좀 배당 놓고 금액을 좀 낮춰가는 경기에 있어서 뭐 둘 다 그래도 좀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요 정도 느낌 보고요. 이게 6번째 경기 아니구나. 어쨌든 지난번에도 이 두 팀이 직전은 아니고 과거에 한번 또 만났었거든요. 컵대에서. 그때도 라치오가 잡고 올라갔어요. AC밀란. 뭐 라치오 우세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컵에서 라치오가 잘 안 졌어요. 이게 왜 또 들어가 있어? 니스 대 마르세유는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데이터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마르세유 프렌 쪽이 괜찮아 보였는데 이게 이 심판이 배정 받았을 때 마르세유가 1승밖에 없어요. 원정 경기에서 마르세유 원정일 때 이 지금 경기에 배정받은 심판이 경기를 진행했을 당시에 마르세유가 거의 못 이겼습니다. 반면에 니스는 최근 11경기에서요 이 심판이 경기 배정받았을 때 9승 2무예요. 저는 이거 딱 보고 이거는 그래도 배팅하면은 마르세유 프렌 쪽 그래도 근본 있는 놈들을 찍는 게 낫지 않을까, 프렌이기도 하고 그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 이건 배당만 봐도 승패 분석적으로는 예측이 어렵거든요. 약간의 촉과 느낌으로 찍어야 되는데 아니면 부상자 중에서도 뭐 좀 센 게 있거나 뭐 그런 걸 감안해서 근데 이 두 데이터가 좀 상반돼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패스를 했습니다. 뭐 이런 데이터를 좀 그래도 참고하실 분들은 뭐 니스 쪽으로 찍어봐도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무튼간에 저는 이 경기는 배팅하지 않습니다. 아야센승 오버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여? 1연승은 당연히 1연승이 좋아 보입니다. 배당이 똥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보고요. 전체적으로 솔직히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여요.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근데 이런 날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날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없어도 한 두세 개 자신 있는 날이 훨씬 더